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9-10강으로 제목은 십성으로 본 일주의 심리적 의미입니다. 제가 십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이것이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성에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 오늘의 제목은 일주의 심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있으면 연월일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를 통해서 그 심리적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의 심리적 의미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 십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신적 의미에서 이 십성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의미, 세 번째로 심리적 의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 의미라는 것은 이런 거죠. 그 여자 입장에서 식상은 자식운을 나타내고 관은 남편을 나타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육신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사회적 의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관이라는 것은 직장을 나타내고, 그리고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회 정의감이 강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의미라는 것은요, 사람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십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심리적인 의미를 밑에다가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래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여기 밑에 있는 표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그 십성의 심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겁이 있고 식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겁이라는 것은 본능계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능계라는 것은 이 비겁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그 나 자신을 나타내는 그 본능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성과 경쟁의 심리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성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경쟁이라는 것도 이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경쟁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성이라는 것은 감성계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감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뭐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성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 인정이 많죠. 인정이 많고 사람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자신의 감성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출의 심리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식상운이 발달한 사람들은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성이라는 것은 수렴계라고도 하고 욕망계라고도 하는데요. 수렴이라는 것은 내가 거두어 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취하려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돈을 나타내니까 그 결과물을 내가 취하려는 그런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욕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관성이라는 것은 억제와 통제의 심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것은 그 나의 심리적인 억제력, 그리고 규율, 규칙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사고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은 이거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통찰과 인식의 심리를 나타내고 그 여러 가지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인성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특히 일주를 봤을 때, 이것이 본능계를 나타내는 일주냐, 혹은 뭐 일주가 있을 때 밑에 식상운을 깔고 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감성계가 좀 발달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재성계 재성운을 밑에 깔고 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재물적인 부분에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재물적인 부분에서 좀 욕심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일주를 보고 그 사람의 그 심리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육신적이나 사회적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을 본능계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 일주가 있잖아요. 일주가 있으면은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관련된 그 일주가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주 자체가 모두 비겁으로 이루어진 일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위에다 적어놨는데요. 갑인일주, 을묘일주, 이런 식으로 천간지지가 똑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이 그 천간지지가 모두 이제 그 일지가 비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비겁과 관련된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일주를 보면은요, 갑인일주, 을묘일주, 병호일주, 정사일주, 무진일주,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토기호는 4개가 있으니까 무술일주, 기축일주, 기미일주, 경신, 신유, 임자, 계해일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주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이게 같을 여자잖아요. 똑같을 동자고요. 그러니까 이 간자가 천간을 말하고 이 지자가 지지를 말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모두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는요, 고집이 좀 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음양오행이든지 그 밖에 음양이든지 오행이든지 똑같은 걸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고집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양의 관계에 있어서 사주가 전부 양으로만 돼 있다, 이런 것을 양팔통사주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음으로만 돼 있다, 그럼 음팔통사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양으로 돼 있든가 전부 다 음으로 돼 있을 경우에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천간지지가 모두 똑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아,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집이 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주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분처럼 일주가 이제 그 천간지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다른 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 이럴 경우에는 이분은 더더욱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혼수가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일주에 있어서 간여지동으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혼수가 강해요. 그러니까 사주를 딱 봤을 때 간여지동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집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집이 센 사람들 치고요,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은 되게 처음에는 이제 잘 사는데 결혼해갖고 처음부터 못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처음에는 다 잘 살죠. 그런데 나이가 한 40 정도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그 배우자하고는 그 부부무정, 그러니까 배우자와 정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란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고란살이 뭐냐면은 외로운 살이라 그래서 그 노총각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고란살의 예를 보면 이 갑인일주나 정사일주가 있습니다. 고란살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갑인일주하고 정사일주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그 간여지동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렇게 간여지동인 사람들은 고집이 세니까,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배우자와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주가 그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죠. 특히 사람들이 사주를 많이 볼 때 언제 많이 보냐면 궁합 같은 거 볼 때 많이 보잖아요.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으로 뭐 여자를 만난다더라. 그러면 그 여자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그 철학관 와서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람들이 간여지동일 경우에는 그 이혼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요, 그 사주를 또 꼼꼼하게 따지면 좋은 사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좋은 사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한 70% 80%는 안 좋은 사주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간요지동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따진다면 한 7, 80%는 안 좋은 사주고 나머지 한 20, 30%만 좋은 사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병호일주하고요. 병호일주하고 임자일주. 이것은 그 양인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병호일주와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건방지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충국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병호일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그냥 병호일주 말고 옆에 임수가 있다든가 그래갖고 병임충으로 깨진다든가, 옆에 자수가 있어서 자오충으로 깨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 건방지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병호일주나 임자일주도 그 비겁이 강한 거니까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나쳐 갖고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때에는 건방지고 무례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병호일주와 임자일주가 그 충국을 받을 때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로 든 이 세 개의 사주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쪽 분하고 여기 왼쪽에 있는 분하고 가운데에 있는 분은 여자분인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고, 이쪽 분은 남자분인데 그 결혼 정년기가 한참 지났는데 지금 현재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여지동인 사람들이 고집과 자존심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혼하는 경우로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노총각 노처녀로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대개 노총각 노처녀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자존심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그 상대방한테 좀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그렇지 않고 그 고집이 세고 그럴 경우에 이제 결혼을 못하고 그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요, 또 이쪽이 이제 축오 원진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간여지동인데다가 이제 원진살까지 있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은요, 그 이분은 지금 식신상간운이 월지하고 이 천간에 두 개가 있잖아요.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식신상간운이 토기운이 세 개나 돼요. 그러면 이건 또 뭘 나타내냐면,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남자를 극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앞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것이 식신상간운이잖아요. 이 식상운은 만약에 목기운이 비거분이라고 할 때 화기운이 식상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 식상운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관성운을 극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여자 사주라고 했을 경우 관성운이라는 것은 남편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남자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다 이혼을 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요, 간여지동에다가 식상운이 강하다는 거예요. 3개 이상이면 이제 강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월지 포함해서 2개면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다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50인가 그런데 그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홍기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식상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감성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식상운을 깔고 있는 그 일주를 보면 사람들이 되게 좋죠.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사귀어 보면 사람들이 그 인간성도 좋고 상당히 그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많고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여기저기 막 사람들한테 참견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서 그 쉽게 말해서 그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이 많고 사람들한테 그 참견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요. 일지에 식상운을 깔고 있는 그 일주예요. 그러니까 갑오일주, 을사일주, 병진일주, 병술일주 이런 식으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식상운을 깔고 있습니다. 정축일주, 정미일주, 죄송합니다. 저희 신자를 갖다가 무신일주, 기유일주, 그리고 경자일주, 신해일주, 이민일주, 계묘일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주들이 그 식상운을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가 이제 식상운을 깔고 있는 것이 사람이 인정도 많고 다 좋은데 여자의 경우 남편을 극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안 좋은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식상운이라는 것은 남자를 극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상운은요 꼭 있어야 돼요.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 자체가 일주에서 이제 식상운을 깔고 있다 그래서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있어도 되는데 이게 3개, 4개 이렇게 많아질 때 남자를 극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식상운을 일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자를 좀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극한다는 얘기는 내가 남자를 누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예전에 고전적인 관념에서 뭐 남편을 이렇게 우러러본다든가 뭐 남편을 떠받든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남자를 그래도 위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 여자들한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식상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남편을 극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걸 나타내는 그 식상운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남자를 좀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표현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설화, 그러니까 말조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계묘일주예요. 그러니까 수생목으로 식신운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비겁이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비겁이 강하다는 것은 자아의식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보통이래요.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분 표현에 의하면 보통인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는 보통인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그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간여지동도 그렇고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부부 사이는 보통인데 외롭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남자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여자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에는 곧바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계묘일주에서 이 묘목이 배우자공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묘신 원진사를 이루고 있어요. 원진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이가 나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참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고 지금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참 안 풀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을 보면은 식상운이 강합니다. 이분도 비견겁제가 강하면서요. 양쪽에 겁재를 갖고 있어요. 병화의 입장에서 양쪽에 겁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에 이제 식상운을 깔고 있는데 월지 포함해서 두 개니까 이분도 식상운이 강하다고 봐야죠. 반면에 남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기운이 아니라 수기운이 없어요.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이 지장간에는 있는데 사주 원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달 만에 이혼한 게 이제 20대인데 갑술대운이잖아요. 21살서부터 30살까지 갑술대운입니다. 이게 지지로 진술충으로 깨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대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았는데 그 20대에 결혼을 했다는 것이 이분에게 그 큰 패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남편이 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예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금기운만 잔뜩 있죠. 1개, 2개, 3개, 4개, 5개. 월지 포함해서 5개나 됩니다. 그러면 이 금기운이라는 것이 그 식신운을 나타내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식신운은 남편운을 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남편을 나타내는 관이 없잖아요. 목기운이 이제 관에 해당이 되는데 남편을 나타내는 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요, 남자가 없어요. 사주에 남자가 없습니다. 지장간에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분이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하고 40대 운에 목기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30대부터 계속 들어와요, 목기운이.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를 딱 봤을 때요. 이제 이분이 미혼이라고 치고 이분이 이제 20대 미혼 여성이라고 치고 이분을 이제 배우자감으로 맞아야 되는 남자 입장에서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매우 안 좋은 사주라고 봐야죠. 이런 여성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식상운이 너무 강하니까요. 남편을 극하잖아요. 이 사주 자체가 남편을 매우 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이 없다는 얘기는 남편에게 그 애틋한 사랑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남편인데 이 여자를 이제 그 섹시감으로 맞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남편인데 이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가 힘든 사주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이 여자한테 사랑을 잘 안 준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일간이나 일지에 이렇게 신금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관이 없잖아요. 관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 이 사주에서 관은 목국토로 목기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 목기운이 들어올 때 좀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지만 봤을 때 지지에서는 목기운이라는 게 인목하고 묘목이거든요. 인목이 들어오면 인신중으로 깨져요. 묘목이 들어오면 묘신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기운이라는 게 들어올 때 좋아야 되는데 이 사주의 구성상 지지가 신금이니까 목기운이 들어오면 다 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금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 경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기운이 들어오면 다 차버린다는 점에서 만약에 경금 일간이면 그것이 재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재라는 건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오면 다 차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용신운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대로 다 차버리는 그런 형상이 돼버리니까 용신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의 사주를 한번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일주거든요. 그럼 경신일주면은 사람은 상당히 강합니다. 위아래로 금기운이라는 얘기는 이것처럼 그 일주 중에서 가장 강한 일주가 경신일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 오랫동안 그 최고 권력자로 있었는데 그 경신일주라는 건 금기운이 들어오면 갑경충으로 다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운이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유경수 여사도 비명행사 하셨지만 일단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 유경수 여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는 그 첫 번째 여자랑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성운이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여자도 정식 결혼은 안 했지만 조금 살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여자가. 그리고 세 번째 여자가 유경수 여사인데 비명행사 하셨고. 그러니까 그 경신일주를 갖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성운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천간지지의 이 금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목기운이 들어올 때 다 쳐버린다는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성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운은 제가 그 수렴계 혹은 욕망계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성이라는 건 돈을 나타내니까 지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딱 보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돈으로만 따져요. 그래서 운이 나쁘다 그러면 아, 내가 돈을 별로 못 버나 보다. 운이 좋다 그러면 아, 이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돈으로만 따집니다. 그런데 너무 돈만 따지지 말아요. 너무 돈하면 그 사람이 좀 천박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돈 따지는 사람들이 꼭 부자가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식운이라든가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사주를 볼 때요. 그 나이가 40 이상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돈보다는 건강 쪽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돈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운이 안 좋다, 뭐 천간지지가 다 깨진다, 그런 대운이 들어온다, 그럴 때에는 혹시 내가 그때 건강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 건강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의 재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일지의 재성운을 깔고 있다는 것은 이 재성이 욕망계를 나타내니까, 욕망계, 수렴계를 나타내니까 뭔가 취하려는 그런 성향이 심리적으로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지만 특히 재성운을 깔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물적인 부분에서 남달리 그 재물을 갈구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성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갑진일주, 목곡토로, 갑술일주, 을축일주, 을미일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병신, 정유. 이 신자를 또 제가 그 한자로 고치면서요. 무조건 그냥 안 보고서 계속 변환만 눌렀더니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정유일주, 무자일주, 기해일주, 경인일주, 신묘일주, 이모일주, 계사일주 이렇게 그 재성운을 깔고 있는 일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재물력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특히 이 목기운 있잖아요. 갑진, 갑술, 을축, 을미 이 네 개는 좀 특별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앞에서 목기운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나무라는 것은 뿌리를 받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나무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이 나무들은 유지가 되려면 뿌리를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이 진술충미가 뭐냐면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사고라고 해서 창고를 나타냅니다. 돈의 창고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갑진이나 갑술이나 을축이나 을미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사고라는 게 이 사고죠.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일주는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대체적으로 재성운을 깔고 있으면 돈을 버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목기운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형태인 이 갑진, 갑술, 을축, 을미, 이것이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진토나 술토나 축토나 미토가 배우자궁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주에서 그 일지는 배우자궁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자궁이 전부 땅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땅에 묻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지가 이제 다 땅을 나타내고 있는데 배우자궁이 다 땅속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은 일간인 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땅속에 다 묻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별로 결과가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다는 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간여지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식상운을 깔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은 뭐 배우자와 이혼한다 뭐 이런 게 많다고 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요. 생리사별이 많다고 합니다. 땅에 묻었으니까. 생리사별이라는 건 남편이 죽었다든가 뭐 배우자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아프다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개의 일주는요. 재물적으로 볼 땐 유리해요. 재물욕은 유리한데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만든다고 딱 했을 때 이 사람이 배우자를 땅에다가 묻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땅에 묻히는 게 나잖아요. 상대방의 배우자라면. 그러니까 배우자로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사주라는 게 좋은 사주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이제 안 좋은 걸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더라도 나는 진짜 행복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근대화 이후에 높은 경제 발전과 뭐 이런 그 경제 발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만 이 사주명령 계약이라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고 예전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때에도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때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보릿고개도 있었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절에 그 홍길동전의 그 배경을 보면 그때가 세종대왕이 통치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그랬는데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현대에도 그렇고 현대에는 그래도 많이 낮았지만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고 이 사주의 종류라는 것도 좋은 사주 자세히 따지기 시작하면 그 좋은 사주보다 나쁜 사주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볼 때 그 자기한테는 항상 좋은 운만 들어오길 바라면서 그렇게 사주 분석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나한테는 항상 좋은 운만 들어와야 돼 이런 생각으로 사주 분석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린애 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 항상 좋은 운만 올 수도 없고요. 또 사람들의 심리가 묘한 것이 지금까지 자기는 계속 고생만 했고 그리고 지금 상태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사주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모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사주를 뽑았는데요. 이쪽에 있는 분, 맨쪽에 있는 이 이모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부모님도 부자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는 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 나이고요.
지금 그 죄다 신약 사주고 천간이 충하하면서 이 재성운을 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사주는 지금 그 배우자와 그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을축일주고 그 을축일주인데 이분은 또 제다신약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주만 봤을 때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재물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일주를 봤을 때 얘기고 이분처럼 이렇게 제다신약인 사주일 경우에는 그 목기운이 좀 들어와야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50대하고 60대의 그 목기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대하고 60대가 재물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운이고 지금 30대하고 40대도요. 금생수로 인성운이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다신약 사주이기는 하지만 흘러가는 대운 자체는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따질 때 있잖아요. 사주를 분석할 때 너무 심하게 따지면은요. 뭐 첫 번째 용신은 뭐고 두 번째 용신은 뭐고 첫 번째 기신은 뭐고 두 번째 기신은 뭐고 이러면서 이걸 너무 깐깐하게 따지잖아요. 그 흘러가는 대운도 그렇고 너무 깐깐하게 따지면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줄 여지가 별로 없어요. 사주가 아주 특출나게 좋은 사람들 빼놓고는요.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줄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주 상담을 이제 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상담을 한다고 해보세요. 아니면은 사주 상담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주머니에 몇만 원씩 그 돈을 내고 사주 상담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몇만 원씩 내고 이런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그 말 몇 마디 듣는다고 그걸 막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낸다 그러면 그걸 미쳤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한 돈을 낸다는 게 그게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앞으로 멋지게 상담을 통해서 멋지게 바꿔보자는 그런 의지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돈을 내고 이렇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상담해준다는 사람이 계속 나쁜 말만 해요. 그러니까 당신 사주는 왜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나쁜 사주다 그러면서 나쁜 말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타로 상담을 받아야 되냐고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쁜 말만 이렇게 들으려면 왜 내가 비싼 돈 내주고 그 상담을 들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얻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사주를 통해서 당신은 뭐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해서 고생했지만 앞으로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좀 용기를 주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사주를 갖고 따지는 걸 보면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따지면 좋은 말을 해줄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술토가 들어왔을 때 축술 및 사명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53세 갑술대원 같은 경우는 사명살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얘기를 해줘야죠. 사명살 같은 경우는 강도가 세니까 사주에서 당신이 53세서부터 62세까지는 사명살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이 형살에 해당되는 토기운이 전부 재성운을 나타내니까 그 배우자 관계라든가 재물적인 부분에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것은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그 대운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33세 임신대운인데 이것이 특별히 무슨 형살이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충국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인신충으로 깨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당신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운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만약에 있잖아요. 그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기축대운이라든가 무진대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면 강력한 기신운이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토기운이 5개나 되니까 이 토기운이 기신운이잖아요. 그럴 때라든가 아니면 지지가 충한다든가 아니면 형살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줄 여지가 없어요. 별로. 그러면 그 사람이 비싼 돈 내고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을 받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나쁜 것만 사람들 사주를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든지 막 나쁜 것만 찾아서 그렇게 나쁘게만 해석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 이론 자체가 그 좋은 거보다는 나쁜 쪽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론 자체가. 그런데 사람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지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말을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딱 받고서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용기를 가져야 돼요. 삶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더욱 기가 죽어갖고 내 사주는 진짜 나쁜 사주구나. 이렇게만 끝난다면 그 사람이 왜 비싼 돈까지 들여갖고 그런 사주 상담을 왜 받아야 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경겁제가 너무 강하죠. 비경겁제가 너무 강합니다. 이분도 지금 배우자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그 십성의 그 일주에서 그 십성의 심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십성으로 본 일주의 심리적 의미 1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식상운, 재성운까지 살펴봤고 다음에 일주의 심리적 의미 2에서는 그 간성운과 인성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강의 내용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이 십성에 관련된 내용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 십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